지연님 굉장히 신기한 방식의 모자이크를 쓰시네요. 아, 이게 모자이크가 아니라 카메라가 지금 초점을 못 잡고 있어요. 저는 뭔가 되게 신박한 필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만 발표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 혼자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논문 3개 추천드리려고 하고요. 컬브 OSG, 기가슬램, QLIO 추천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공부할 수 있는 리소스들, 컴퓨터 구조에 대한 좋은 책, 그리고 딥러닝, 슬램 강의 추천 좀 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석사 새로 입학하시면서 슬램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딥러닝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점점 더 하드웨어 쪽에, 이제 AI 가속기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에 중요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 Collaborative Dynamic 3D Scene Graphs for Open Vocabulary Urban Scenes Understanding인데, 굉장히 길지만 줄여서 그냥 Curve OSG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전 논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슬램 연구 보시는 분들 보시면은, 어, 두 가지 쪽으로 좀 많이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싱그래프 쪽을 써가지고 딥러닝이랑 슬램이랑 섞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 번째로는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나 너프를 섞어가지고 하는 슬램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이제 더 다양한 종류의 슬램들도 많이 있긴 한데 요즘 좀 핫한 거는 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싱그래프를 사용한 슬램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키메라 말고 크게 떠오르는 건 많이 없어요. 이제 유명한 것 찾아 생각해보면 키메라 외로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키메라 같은 것도 이제 보면 자율주행 쪽으로도 쓸 수는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적당히만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율주행 특화해가지고, 이 하이라키컬 싱그래프를 만드는 그 과정도 이제 자율주행이 특화돼서 설계를 새로 했고, 그 과정도, 이거를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도 새로 만들었고, 실제로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하는 그런, 확인에 성공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을 좀 이제, 뭘까, 슬램을 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하시는데 이쪽을 싱그래프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목을 좀 뜯어보면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요즘 좀 핫한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콜라보레이티브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 대의 이런 에이전트가 어떤 3D 공간을 다 같이 동시에 막 돌아다니면서 꼭 동시에는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동시에 돌아다니면서 각자가 보이는 구간만 해서 자기들끼리 맵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맵들을 다 모아가지고 봤을 때 큰 하나의 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번 차는 저쪽 동네를 돌고 와서 일로 돌아와. 2번 차는 또 이쪽 동네를 돌고 와서 일로 돌아와. 3번 차는 저쪽 뒤에 있는 데를 가서 돌고 일로 와. 근데 이렇게 가다가 서로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겹치는 3D 공간들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어붙이면은 하나의 큰 지도가 나올 테니까, 여럿의 에이전트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의 큰 지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콜라보레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이나믹 3D 씬 그래프를 한 번에 읽어야 됩니다. 3D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3D 공간이 맞고요. 다이나믹 씬 그래프는 뭐냐면은 씬 그래프라는 걸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씬 그래프라는 건씬 안에 있는 어떤 시멘틱한 어트리뷰트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아니면은 뭐 건물, 뭐 가로수, 이 뭐 로드나 인터섹션, 아니면 뭐 횡단보도, 로드 사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맵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표시를 해두면은 서로 간의 위치에 대한 관계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이런 상관관계도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 횡단보도는 여기 있는 사인과 신호등과 같이 있는 거다 말하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씬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리면 시멘틱한 것들로 이제 엮어서 그래프를 그리면 그 씬그래프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다이나믹 씬그래프는 다이나믹과 스태틱한 거를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차랑 주차되어 있는 차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는 그냥 3D 공간에 계속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움직이는 거는 타임스탬프에 따라서 다르게 찍히겠죠. 그러니까 여러 대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한 대인데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네, 인식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싱그래프를 만들면은 다이나믹 싱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3D 다이나믹 싱그래프는 뭐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지오메트리컬한 맵도 있고 그리고 시멘틱한 것들도 다 찾았고 근데 거기서 움직이는 것과 안 움직이는 것도 분리해가지고 어떤 게 맵에 들어가고 어떤 게 에이전트가 되냐를 분리를 한 거가 다이나믹 3D 싱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픈 보캐블러리 이거는 뭐냐면은 어, 요즘에 좀 디텍션 이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 보캐블러리는 단어라는 뜻이죠. 이게 LLM 쪽에서 온 그런 건데, 오픈 보캐블러리는 그냥 아무 단어나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원래 저희가 디텍션을 한다 그러면 정해진 클래스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욜로 같은 거를 봤다라고 하면 거기에 클래스가 뭐 한 20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 또는 뭐 100개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오픈 보캐블러리는 랭귀지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그 클래스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적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어, 한 클래스를 우리가 미리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클래스에 대한 것들을 바운딩 박스를 치면서 학습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이거 찾고 싶은데 하고 랭귀지 프롬프트로만 치면은 그러면 알아서 찾아주는 거를 오픈 보캐블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rban scene understanding. urban은 도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scene understanding은 사실상 그냥 다이나믹 3D 싱그래프라는 방식을 써서 이 공간을 이해하듯이 그냥 공간을 이해한다. scene understand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 이걸 엮어서 처리해 보자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 클래스들을 디텍션 할 때 랭귀지 프롬프트만 넣어서 여러 대의 에이전트를 돌려가지고 3D 다이나믹 싱그래프를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3D 다이나믹 싱그래프의 보통 구조를 보면은 이거는 하이라키컬 다이나믹 싱그래프라는 구조예요. 하이라키컬이라는 건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아랫단에는 보통 슬램에서 돌아가는 포인트 클라우드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보통 많이 쓰는 라이다 슬램이나 뭐 비주얼 슬램 이런 거 쓰면 기본적으로 나와요. 뭐 ORB 슬램을 쓰던 뭐 리오 쌤을 쓰던 네, 뭐 패스트 리오를 쓰던 이런 거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으면은 여기 위에 키프레임도 따로 뽑을 수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위에서 이제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검출해가지고 트래킹을 따로 떼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분리해서 스태틱 오브젝트들도 뽑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가로등 같은 게 되겠고 로드 사인 같은 게 되겠고 주차되어 있는 차 같은 게 되겠고 그런 오브젝트들이 어떤 도로에 있냐를 이제 링크를 지을 수가 있죠. 어떤 도로마다 이런 노드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도로가 어떤 도로랑 연결되어 있냐를 이제 엣지로 연결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키메라 같은 경우는 인도어 키메라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싱그래프 슬래임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인도어 방식이에요. 어반이 아니라 인도어인데 이거는 가장 높은 레벨이 빌딩이에요. 그 아래로는 방들이 있고 방 안에 공간 레이어가 있고 아래로 내리면 이제 오브젝트와 에이전트라 해가지고 오브젝트는 뭐 소파나 테이블, 의자 같은 것들, 에이전트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 그리고 제일 밑단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가 나오는 그런 레벨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그냥 만들고 끝나면 안 되죠. 만들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떼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렇게 띄우면은 공유가 될지 모르겠네요. 공유가 안 되는 거 같네요. 제가 잠깐 화면을 뭘 바꾸겠습니다. 타일 스크린. 네,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그냥 논문에서 제가 스샷 다운 걸 나와가지고. 근데 시각화해보면은 그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도로가 꺾이는 지점마다 노드를 이렇게 만든 것 같고요. 그 사이는 엣지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로드는 엣지로, 인터섹션을 노드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랫단, 여기는 이제 시멘틱 슬램을 돌린 것 같고요. 이거는 뭐로 돌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추측하기로는 뭐 수마 플러스 플러스 이런 거 돌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고요. 네, 그리고 위에 키프레임들이 있고 그 위에 여기 빨간색 선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마 그 다이나믹 오브젝트들을 트래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빨간색 선이 아니라 사실상 포인트 하나일 텐데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어떤 오브젝트고 어떤 타임스탬프가 박혀 있는지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브젝트들, 바운딩 박스가, 3D 바운딩 박스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바운딩 박스는 지금 봤을 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이것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지만 어떤 로드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엣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동네가 여기 있다라는 이 최상위 단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은 보통 슬램을 하면은 여기 제일 아랫단 요것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XYZ 000이 있고 나중에 여기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백백백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파스 플래닝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A스타 알고리즘 쓰면 이거 막 다 가능성 다 검토해야 돼갖고 진짜 오래 걸려요. 그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로드는 어디 있지? 쭉 올라가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냥 노드에서 노드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고 저기서 대해서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텝만 밟으면 돼요. 근데 이게 A 스타로 찾으면은 뭐 0.5초도 안 걸릴 겁니다. 그냥 따라락 찾으면 끝나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찾으려고 하는 복셀에서 찾으려면은 한 세월 걸릴 겁니다. 그래서 플래닝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네,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고 글로벌 패스 플래닝 할 때는 굉장히 쉽고 로컬 패스 플래닝 할 때 이제 한 단계씩 내려가면서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뭐 자동차마다 RGB 카메라들이 있고 그리고 라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오도메트리를 통해서 포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이 세만틱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오픈 보캐블러리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라운딩 다이노에다가 셈 붙인 거, 그 그라운딩 셈 이런 것들 쓰면은 랭귀지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치면은 그러면은 다 찾아주고 그 셈으로 세그멘테이션까지 다 따줍니다. 거기다가 마사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쓰면은 다이나믹 오브젝트만 검출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후처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라이더 오도메트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포즈에 대한 키프레임들 만들어주고 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상대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같이 이용을 하면 3D 오브젝트 트랙 만들어줄 거고 여기서 세만틱 이 맵 나올 거니까 이 라이다 맵과 그리고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된 거 이거 두 개 섞으면 세만틱 포인트 클라우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옵서베이션 이거 섞어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다 넣어주고 네, 여기서 여러 뷰에서 나타난 것들을 하나를 퓨전 해주면은 쓸 때 오브젝트 퓨전이 이렇게 되고요.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에이전트가 뭐 1번 에이전트는 이렇게 갔고 2번 에이전트는 이렇게 갔고 3번 에이전트는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겹치는 곳들끼리 엮어가지고 하나의 큰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거죠. 1번 에이전트도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 거고 2번 에이전트도 하나 그래프를 만들 거고 3번도 하나 만들 건데 여기서 겹치는 부분을 다 엮으면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그래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요 밑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게 포즈에 대한 그래프 포인트 클라우드 나올 거고요. 거기서 다이나믹 오브젝트들 검출하고 스태틱 오브젝트들 검출하고 로드랑 인터섹션 만든 다음에 제일 상위단에 이제 동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네, 이 논문 커브 OSG가 나왔습니다. 코드 아직 안 나왔고요. 요즘 뭐 다 그렇죠. 요즘 뭐 깃허브 참조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면 막상 아무것도 없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논문은 여기 아카이브 들어가시면은 나오는데 논문은 저도 아직 깊게는 안 읽어봤습니다. 적당히 봤을 때 아까 여기 보니까 수마 돌린다고 본 것 같은데 쓱 지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랭귀지 이거 어떻게 오픈 보캐블러리 세븐테이션 어떻게 하냐 봤더니 그라운딩 다이노 썼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논문 가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이제 기가슬램이라는 거고요. 요즘 하이라키컬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모노큘러 슬램에다가 섞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깃허브가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 뭐 그냥 레포 하나 파두고 나서 올라올 거임 이러놓고 코드 공개 안 한 사람들도 많은데 좀, 좀 그렇긴 한데 못 주겠어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좀 크게 띄우려고 하는데 왜 안 커질까요? 음, 됐네요.
네, 요것도 보시면은, 가우시안 스플래팅이다 보니까 이미지 렌더링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특정 뷰에서 이제 렌더링을 했는데 상당히 리얼하게 잘 나온다. 렌더링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실제 카메라 이미지가 아니라 신터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쪽에서는 한 번만 이렇게 찍고 가는 거고 똑같은 씬에 대해서 다른 시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봐가지고 오그멘테이션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걸 쓰면은 카메라를 내가 조금 더 왼쪽에다 붙였으면 어떤 뷰가 나왔을까? 카메라 좀 더 위에서 놨으면 어떤 뷰가 나왔을까? 아니면 뭐 카메라 모델을 바꿔가지고 내가 PCI 카메라 썼으면 어떤 뷰가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맘대로 오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실험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어가지고 자율주행 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이런 데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그 고도화 시켜가지고 자기네들 시뮬레이터에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에 뭐가 들어갔냐? 슬램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한 번 왔던 곳을 또 지나가게 될 때 루프 클로저가 일어나면서 포즈까지 정확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우디언 스플래팅을 원래 하려면 포즈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죠. 근데 이 포즈는 실시간으로 슬램으로 얻어내면서 동시에 네, 이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만들어낸 거가 이제 후처리하면서 루프 클로저 같은 게 일어나면 포즈가 더 정확해지면서 결국엔 가우시안 스플래시 굉장히 최종적으로 좋은 게 나온다. 그래서 깨끗한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네, 여기서도 디테일이 많이 나와 있는데 솔직히 깊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도 RGB 이미지만은 모노큘러 카메라를 써요. 그러니까 카메라 하나만 쓰는데 이걸 해가지고 뎁스 정보를 좀 뽑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릭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쓰고 요즘 뭐 이런 것들 뭐 뎁스 애니띵이라던가 아니면 뎁스 프로 이런 것들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걸로 이제 나오면은 여기서 뭐 앵커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여러 레이어들에다가 멀티 레솔루션으로 이렇게 뽑아서 MLP 돌리고 나면은 가우시안 스플래시 나오고 그걸 렌더링 아웃풋 나오는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 포즈까지 이렇게 나와서 최종적으로 포즈도 나오고 이 렌더링도 잘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레벨 오브 디테일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뭔지 깊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요거를 보시면은 네, 결과를 봤을 때 네, 딥러닝 기반의 슬램 요즘 제일 유명한 게 드로이드 슬램입니다. 근데 이제 드로이드 슬램은 이 PT에서 돌렸을 때 그냥 가다가 그냥 이상해지고요. 루프 클로즈 하나도 안 되고요. 모노GS라고 하는 애도 이런 거 돌렸는데 성능이 아주 네, 말도 안 됩니다. 심지어 이거는 돌리다가 크래시 됐대요. 그러니까 터졌다는 거죠. 스플랫 슬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트래킹 only 모드. 이거 솔직히 좀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트래킹 only 모드라고 했다는 거는 루프 클로즈를 안 넣었다는 건데 여기는 hours with 루프 클로즈라 했으면 루프 클로즈 넣었으면 당연히 저 결과가 좋아요. 100%. 근데 루프 클로즈 여기 자기는 넣어놨고 얘는 안 넣어놓고 나서 헤헤 우리가 더 좋지롱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된 비교하려면 얘네도 루프 클로즈 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루프 클로즈 넣으면은 그래도 우리 거 성능 좋아요라고 하는 요것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자꾸 밑에서 뭔가 그냥 계속 리프레시가 되네요. 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QLIO인데 이거는 아직 좀밖에 못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고 근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논문 나와 있고 이것도 코드 릴리즈 한다 그랬는데 아직 하나도 레포만 밟고 릴리즈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 다 그냥 레포 파놓고 그 학교 붙으면 릴리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네, 좀 그래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좋게 봤었냐면은 기존의 방식들 이제 라이다랑 IMU를 드론에다가 붙여가지고 서베이잉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 그런 스캐닝 드론 같은 것들 많이 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라이다가 이제 보통 이런 오린 같은 컴퓨팅 보드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더넷 같은 거 써가지고 데이터를 받는데 문제는 오린이나 이런 이제 제슨 시리즈는 카메라 이미지는 기가 막히게 잘 받아요. 왜냐면은 안에 GPU에 미디어 코덱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가볍게 받고 빨리 받을 수 있어. 카메라 6대를 꽂아도 실시간으로 받는데 라이다는 그런 게 없어요. 라이다는 그냥 생 이더넷으로 다 받아야 돼가지고 굉장히 데이터 들어오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요. 라이다 하이 밴드위드라고. 그러면은 이 하이 밴드위드 때문에 전력도 많이 소비를 하고 속도도 되게 느려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 LIO, 그러니까 라이다 인더스트리얼 오토매틱, 라이다로 포즈 추적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연산을 다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이제 그 굉장히 뭐 라이다 포즈만 마지막에 픽스호크라는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 드론을 움직이는 컨트롤러에다가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 밴드위드가 엄청나게 막 터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막 좋은 128채널짜리 라이다를 달아도 실시간으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부터 이제 막 몇 개 채널 꺼두고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 드론이 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컴퓨테이셔널 오버로드. 이 안에서 처리할 것도 많으니까 얘도 전력 많이 먹고요.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잘 안 됩니다. 진짜 빠른 것들은 한 150m초 또는 뭐 한 70m초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라이다가 애초에 100m초밖에 그 프레임이 100m초 단위로 나와요. 그래갖고, 리얼타임으로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드론이 천천히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스킵하면서 난다든지. 네, 그리고 네, How to optimize drone. 드론의 전력량이 맞추기 어렵고 limited scalability. 어쨌든 좋지 않다라는 건데, 네, 여기는 이제 proposed QLIO는 뭐냐? 프로세서를 두 개를 씁니다. 첫 번째 호스트 프로세서가 있고 두 번째 코어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호스트가 메인, 코어 프로세서가 서브라는 건데, 네, 이 호스트 프로세서는 IMU 데이터만 받고 코어 프로세서는 라이다만 받습니다. 그리고 호스트는 여기서 Q 에스티메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자세 추정만 해주는 애고, 그리고 코 프로세서는 라이다 데이터를 잘 받도록 설계되어 요. 그래서 FPGA 같은 걸 써서 이제 더 빠르게 연산을 해라 또는 뭐 TPU 이런 거 써라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예시고요. 그냥 사실 둘 다 그냥 제슨 박아놓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라이다 데이터만 받은 다음에 얘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Q 에스티메이터 얘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만 하는데, 중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서 그 라이다 데이터를 엄청나게 압축을 많이 해서 작은 데이터로 만들면은 보냈을 때 밴드위드가 얼마 소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전력도 적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 밴드위드, 로우 파워 디맨드, efficient computing, 뭐 key observation aware, optimizable drone, better scalability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제 네, 라이다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을, 이게 1번 프로세서 제가 적은 거, FPGA나 TPU 같은 이런 코 프로세서에서는 라이다 값을 받아가지고 포인트 플레인 레지듀얼, 이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라이다 슬램에서는 어, 어떤 평면이 있을 때 평면에서 라이다랑 포인트를 이렇게 딱 쏘면은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땡땡땡땡땡 나올 거예요. 근데 얘네에다가 플레인 핏을 하면은 플레인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플레인이 나올 때 라이다가 에러가 있으면은 플레인 위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위로 나타날 수도 있고 플레인 밑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 에러가 가장 적어지는 플레인 이퀘이션이 뭐냐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재거든요. 근데 맵을 만들 때는 플레인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플레인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드론이 움직였을 때 다음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이 플레인에 맞춰가지고 자세를 추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연산을 했었을 때 조금의 에러는 남아 있는데, 이 에러가 최소한이 되는 이 포즈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포즈를 추정한단 말이죠. 이 레지듀얼의 값을 저희가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에다가 넘길 때 이게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거죠. 퀀타이제이션, 이거가 진짜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여기 어디 나왔지? 여기 원래는 이 각각의 포인트 하나하나마다 이런 레지듀얼 값도 다 연산을 하고 노멀 벡터 값들 이런 것도 다 연산하는데, 이것들을 전부 어떤 해쉬에다가 담아버려가지고 합니다. 이 해쉬에다 담으면서 이거를 int2 퀀타이제이션, 그러니까 00, 11, 뭐 이런 걸로 뭐 그냥 퀀타이제이션 해버리는 거예요. 해쉬 값을 가지고 나면은 이거를 바로 이제 원래 값을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쉬를 압축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에스티메이션에다가 Q 에스티메이터에다 보내고 거기서 푸른 다음에 원래 값 받아갖고 연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int2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원래 데이터가 좀 손실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손실이 됐지만도 나중에 우리가 풀었더니 로컬라이제이션 아큐러시, 그러니까 포즈 추정 값이 굉장히 잘 유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4배의 압축을 성공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RQ 벡터 베이스드 어댑티브 리샘플링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안 읽어서 모르겠습니다, 뭔지. 근데 이거는 뭐, 포인트를 어떻게 뽑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코 프로세서에서 하는 것들, 포인트 어큐뮬레이션, 이건 뭐, 라이다 포인트 모으고, 라이다 언디스토션 해주고, 이거는 슬램에서 많이 하는 거죠. KNN 서치 같은 거, 이것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다룰 때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레지듀얼을 고르고 나면, 레지듀얼 계산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레지듀얼 퀀타이제이션, 레지듀얼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예, 영어 잘 못하는 애들이 논문 쓴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이미지를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레지듀얼이 맞습니다. 퀀타이제이션 하고 이거 가지고 아큐벡트 베이스 리샘플링 컴프레션을 하고 나면은 이제 굉장히 그 압축이 돼가지고 가벼운 데이터를 이렇게 통신으로 보내서 퀀타이제이션 베이스 에스티메이터를 통해 가지고 포즈를 얻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논문 3개는 다 커버를 했고, 네, 그리고 공부 리소스 몇 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진 게 하나 있긴 한데, 네. 네, 처음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컴퓨터 구조 및 설계입니다. 이 책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 뭐랄까 컴공 출신인 분들은 아실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데이비드 패터슨과 존 헤네시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이렇게 CPU 설계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의 책인데, 어, 요 책이 에디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1판, 2판, 3판, 4판, 5판, 6판 막 이러고 있는데 이 판들이 업데이트가 된 것도 있지만 판마다 CPU의 아키텍처가 달라져요. 그래서 뭐 5판인가는 리스크 5, 뭐 4판인가는 ARM 아키텍처고 또 딴 거는 X86, X86이 이제 데스크탑 CPU, 모바일 핸드폰이나 제슨에 들어가는 게 ARM 에디션, 그리고 이제 뭐 리스크 5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이제 슬램 하시는 분들은 ARM이나 X86을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CPU가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어 있고,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네, 이제 왜 내가 연산을 할 때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어떤 연산이 이런 CPU에서 빨리 돌 수 있는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PU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PU 많이 다루시는 분들은 그냥 그 쿠다 아키텍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혹시나 이제 텐스토렌트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사갖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딥러닝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네, 요즘 최신 강의들, 제일 좋은 것들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Efficient ML 있고요. 이제 MIT 한랩이라고 해서 이제 송한 교수님, 옛날에 타이니 ML로 유명했던 분인데, 이분이 트랜스포머랑 뭐 요즘 뭐 LLM 비전, 뭐 비전 트랜스포머 이런 것까지 다 커버해 주시는 이런 강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동영상 40개 나오고요. 40개 이거 다 보시고 나면은 이제 모던 딥러닝은 다 꿰신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하나가 빠졌는데 이제 풀스택 딥러닝이라고 하는 조금 한 2, 3년 정도 된 강의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ML 옵스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좀 더 개발에 특화된 그런 방법론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딥러닝 처음 하시는 분들, 기초 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TUM이라고 해서 뮌헨 공대에서 나온 마티아스 니스더라고 3D 컴퓨팅 중 되게 3D 컴퓨터 비전 잘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인트로덕션 투 딥러닝 해가지고 뭐 CNN, RNN, LSTM, 겐 막 이런 거 공부하는 그런 이제 네, 딥러닝 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종 컴퓨팅, CPU랑 GPU 사이에 통신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네, 그 기본적으로 병렬 컴퓨팅 시작해가지고 이종 컴퓨팅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뭐 막 어텐션이나 플래시 어텐션 이런 거 어떻게 연산을 구현을 해야지 빨리 도나 이런 것들 보려고 하시면은 네, 스탠포드 CS149 패러렐 컴퓨팅 강의 보시면 좋습니다. 저도 아직 강의 한 3, 4개밖에 안 봤는데 이 일 보면서 이렇게 막 스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 상반기의 목표 중 하나가 이거랑 풀스택 딥러닝까지 다 보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좀 슬램 입문하시는 분들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슬램은 보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시릴 스타크니스 교수님의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거 추천드리냐면은 모바일 센싱 앤 로보틱스 1편, 모바일 센싱 앤 로보틱스 2편, 그리고 비주얼 슬램 하실 거라면은 포토그라메트리가 1편이 있을 텐데 오래된 거 여기 말고요. 2015년 이런 거 말고 여기 포토그라메트리 2 요거랑 포토그라메트리 1 여기 있습니다. 포토그라메트리 1, 포토그라메트리 2 보시면 좋고요.
그 슬램은 C++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이게 모던 C++ 강의도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어, ignacio 비조라는 분이 나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알려주시는데 아주 좋은 분입니다. 지난번에 이크라 가고 실제로 가서 뵀는데 이분이 진짜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덕분에 모던 C++ 잘 배웠습니다 이러면서 다 악수를 이렇게 막 청하는데 이분이 난 C++ 강사가 아니라 난 아이다 연구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엄청 답답해하는 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한테 악수를 건넬 만큼 굉장히 굉장히 좋은 씨뿔뿔 강의입니다. 이건 보고 기본기 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누르려 했던 게 아닌데. 네, 우선은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참고로 지금 오늘 많이 오셨는데 오른쪽 밑에 여기 액티비티스 들어가셔서 Q&A 여기에서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질문. 그럼 제가 이걸 보고 질문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영님이나 지연님은 질문 없으실까요? 사실 저는 논문에, 아, 마이크로 그냥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 논문에 대한 질문보다 그 컴퓨터 구조 책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네. 사실 저도 그 책이 있고 뭔가 개발하면서 저거를 알면 되게 좋다는 건 아는데 이 구조를 알고 그거를 프로그래밍에 적용하는 것까지 그 중간을 잘 모르겠는 느낌? 음,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혹시 이제 알고 계시다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거 추천하는 이유가 사실, 어,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을 할 때 좀, 일단은 머릿속으로 구조를 좀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좀 준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요즘 점점 로우 레벨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 그 GPU도 이제 물론 이제 모델러들은 그냥 뭐 파이토치 라이트닝 이 정도 뭐 아니면 호로보드 이 정도까지만 이제 좀 요구를 하는데 그거 말고 요즘 뭐 딥시크도 최근에 뜨면서 막 걔네 막 PTX 써가지고 했다 했잖아요. 쿠다보다도 더 로우 레벨인 걸 썼더니 성능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갑자기 또 사람들이 또 막 PTX 쓸 수 있는 사람 막 찾는다 막 이러고 있고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적어도 이제 GPU 써본 사람은 쿠다는 좀 써본 사람을 찾는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요. 딥러닝 쪽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슬램 쪽에서는 은근히 쿠다 써본 사람 찾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네, 로우 레벨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해본 사람들 찾는 것 같아요. 특히나 C++ 많이 해본 사람들은 국내에서는 잘 못 봤지만 해외에서는 이제 특정 부분을 그 특정 코드를 어셈블리로 최적화할 수 있는 사람도 찾기도 하거든요. 그 C++ 중간에 딱 해서 어셈블리로 짜가지고 여기만 엄청 빠르게 연산해갖고 온다 하면은 정말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CPU마다 다르단 말이죠. 이게 결국엔 컴파일러한테 맡기는 건데 컴파일러가 아니라 내가 어셈블리로 짠다라고 하면은 CPU에 뭐 이 ALU랑 뭐 레지스터가 몇 개가 있고 여기서는 뭐 더블 연산 어떻게 할 수 있고 플롯 연산 어떤 게 되고 이런 것들 구조를 좀 이해를 하면은 네, 짤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데스크탑 CPU에선 이게 느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데스크탑 CPU에선 느리니까 이건 GPU에도 되네. 그럼 GPU를 넘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거는 뭔가 굳이 데스크탑 CPU에서 할 게 아니라 저전력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 그럼 ARM CPU를 넣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초이스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텐스토렌트 들어가면서 그 텐스토렌트 거가 다 리스크5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네, 강제성을 갖고 하는 거기는 한데 저는 이제 리스크5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돌릴 수 있도록 네,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CPU가 있고 L1 메모리, L2 메모리, L3 메모리 그리고 그 CPU ALU마다 이제 뭐 레지스터랑 캐시 붙는 것들 이해하면서 복사가 일어나면은 느리구나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 그래서 슬램이 왜 느리고 CPU랑 GPU 구조를 하면서 CPU에서 전 처리한 다음 GPU로 보내서 처리했다 다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왜 느린가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갖고 롱런으로 봤을 때는 한 번씩 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딱 읽었을 때 당장 와 이걸로 내 연봉이 1,000만 원 높아졌다 이거를 바랄 수는 없지만 롱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좋은 네, 책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익명으로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모던 CPP 강의 제목 요거는 띄워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어, 시릴 교수님 그리고 네, 시릴 교수님 걸로 와서 재생 목록 들어온다면 제일 처음에 있어요. 모던 씨뿔뿔이 사실 강의 이거긴 합니다. 이분 지금 운동하셔갖고 어깨빵 장난 아니에요. 어깨가 커져갖고 네, 어쨌든 네. 그 모던 씨뿔뿔 강의 보시면은 그 씨뿔뿔을 기본적으로 쓰는 거라 사실 씨뿔뿔 쓰면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언어보다도 빌드 시스템 어려워하거든요. 빌드 시스템이나 아니면 좀 더 깨끗하게 코드를 쓰는 방법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알려줘요. 너무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그리고 오픈 CV까지 쓰는 걸로 알려주는데 요거는 좀 짧은 버전이고 2021년 거는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 좋아요. 2020년 거. 이건 동영상 19개건. 여기가 이제 빌드 툴 이런 거 알려주고 코어 C++,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C++ 개발 세팅 만드는 방법, 뭐 OOP 어떻게 하는지, 메모리 어떻게 이거 하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건 여기 들어가 만드는 것 같고, 요거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그리고 클랭 툴스 이런 거. 아, 이런 거 쓸 수 있는 사람 은근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 C++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많이 다 쓰는데, 대학교에서 멈춘 사람들은 다 제대로 쓰는 거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좋을 것 같고, 쿠다 강의. 쿠다 강의는 글쎄요. 쿠다 강의는 저는 요즘에 그거 보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쿠다는 사실 공식 도큐먼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프로그래밍 치면은 이게 바로 나오긴 해요. 이 쿠다 C++ 프로그래밍 가이드. 그래서 엔비디아가 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신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나와요. 좋기는 한데 근데 딱 봐도 빡세 보이죠. 딱 봐도 한 최소 3개월은 잡아야 될 것 같다 보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본 빨리 공부하려면은 이거 엔비디아 어 디벨로퍼 프로그램 코리아를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조인 드 엔비디아 디벨로퍼 프로그램 코 KR이가 나와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 지금 이 엔비디아 아이디를 만들고 이 디벨로퍼 프로그램을 조인하면은 엔비디아에서 원래 돈 주고 공부하는 이 세션들이 하나를 공짜로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거 있어요. 쿠다 C에서 C++ 가속 컴퓨팅 시작하기. 원래 $90짜리인데 빵원 되고요. 여기 또 쿠다 파이썬을 위한 가속 컴퓨팅의 기초. 이것도 빵원 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엔비디아에서 인증서도 줘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되게 좋은데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은 아이디를 만들고 하나를 듣고 인증서를 받으시고 새 아이디를 만들고 또 딴 걸 듣고 인증서를 받으시고 다 받으세요. 다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름에 넣어가지고 링크드인 이런 거다 올리셔도 되고 되게 좋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도 이거 어느 정도 듣다가 이제 내려놨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쿠다는 그걸로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후에는 뭘 보면 좋을 것 같냐면은 요즘 많이 보는 GPU 모드라고 있습니다. GPU 모드가 이제 GPU 개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강의를 하는 건데 여기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어떤 거지? 음, 여기 파이썬 프로그래밍 주로 하시는 분들이 파이썬에서 쿠다 쓰는 방법 여기 렉처 3 보시면 그것도 방법이 있고요. 또 어디 있더라? 최근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이거 조금 보다 말았는데 렉처 50번째 이제 쿠다랑 트라이턴이랑 플래시 어텐션을 공부하게 되는 이 사람이 공부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뭐 되게 진짜 엔비디아 쿠다 고수들만 얘기할 수 있는 썰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보면 옛날에 막 그 안드레이 카파시도 와가지고 여기서 막 토크했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런 거 보시면 여기 언슬로스 개발자 여기 있고
네, 옛날에 뭐 쿠다 모드 이런 거 했었을 때 누구야? 네, 카파시가 와가지고 씨뿔뿔로 그 GPT-2 그냥 C로 그냥 구현하면서 나중에 쿠다 섞게 된 썰 막 이런 것도 있고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 시간 나시면 주말마다 하나씩만 보셔도 스킬업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호, 네, 채영님께서 네, 이거 적어주셨는데, 오, 예, 네, 아주 아주 좋습니다. 이 책 진짜 추천드리고요. 이 컴퓨터 구조와 설계, 요거 추천드리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제너럴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요것도 좋아요. 한 권 뒤집혔나? 한 권으로 읽는 컴퓨터 구조와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도 좋습니다. 그리고 GPU 모드도 추천드리고요. 제 연말 목표는 GPU 모드도 올해 다 보기입니다. 템스토렌트 가면서 왠지 코드는 공부 안 할 것 같지만 왠지 또 해야 될 것 같고 뭘 알아야지 저도 상대는 뭘 하고 있다를 알고 짤 수 있을 것 같아갖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1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또 올라올까 해서. 네, 질문 없는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번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